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강남권의 중소규모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소규모의 재건축 단지들은 대규모에 비해서는 대단지에 비해서는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요즘처럼 정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규제가 쏟아질 때에는 조합원들의 의견 취합이 쉽고 또 일반 분양이 적다는 것이 또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이제 재건축, 기존에 이제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이 돼서 입주된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아마 올해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기 안에 또 단점이 하나가 있죠. 거래량은 적은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근데 대신에 또 전세가는 또 주춤하고 있고, 이런 추세를 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입장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고 어떤 부동산의 어떤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철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안선선 이제 착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10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안선선 노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신안선선 자체는 이 서해선의 앞으로 큰 중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만 이어가는 출도가 아니라 이 물동량까지 같이 이어가는 노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신안선선 노선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신안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국선 전철이 이달 말 착공해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 44.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5곳이 새로 설치되고 사업비는 3조 3,46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서남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산, 시흥 등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교통 호재만 믿고 섣부른 투자를 해선 안 된다며 착공식과 실제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신안산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안산선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안산선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지금 지하철 9호선까지는 이제 개통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신안산선 자체를 지하철 10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자체가 이제 서해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서해선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크게 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을 알기 전에 이 서해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해선과 연결되는 도로 역사 부분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철도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주변 지역의 어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안산선은 안산과 시흥 또 여의도를 연결합니다. 정거장 같은 경우는 약 한 15개소가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 말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되고 착공을 진행합니다.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 24년도에 개통을 할 그런 예정이 있는데요. 또 신안산선 자체는 약간의 특징이 있다면 지하철의 어떤 계단식이 아니라 한 40m 심층부에 지하철을 개통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그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지상권하고 이런 부분하고 엮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간 자체는 2019년부터 24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하 40m 이외의 철도가 건설되지만 이게 최대 속도가 약 한 11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00km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서해선에서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철도에 대해서 좀 소외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수혜 지역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제 기존 노선이 있는 철도에 하나의 새로운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지역에 이런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있는 지역보다는 어떤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대한 저렴한 가격을 내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신안산선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대도심에서 이어져서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거. 또 이제 뭐냐면 서울 도심의 접근성이 어려웠던 경기 또 서남권 등의 어떤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해선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이 서해선 하게 되면 뭐 홍성역이라든가 합덕역, 또 인주역, 또 안중이라든가 이런 라인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덕역이라든가 안중 같은 경우는 평택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주목하지 않는 뭐 인주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향남역이라든가 시흥시청역, 또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안쪽에 시흥시청 주변 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최대 난점이었었는데 이게 시흥시청역이 이제 2022년도에 서해선 라인 자체가 연결이 되면서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또 집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서해선 라인과 어떤 그 신안산선의 라인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과연 어디서 할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토지 투자라든가 건물 투자에 대해서 먼저 선점해보는 그런 어떤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이 신안선선이 연결이 되면서 한양대하고 여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양대역을 이용을 해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면 기존에 약 100분 정도가 걸립니다. 약 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25분으로 크게 단축을 합니다. 또 신안선선이 하나의 좀 특징을 한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그 지하철 9호선과 똑같습니다. 급행과 일반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급행 열차를 이용할 시에는 25분으로 크게 단축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렇게 GTX A, B, C 노선 또 신안산선 이게 이제 2025년에서 2028년이면 교통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지역에 이제 투자, 소위 말하면 갭 투자를 하는,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는 수도권 쪽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로 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한 어떤 분산 효과를 좀 이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전세가에 대한 분산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도권 쪽 또 수도권 외쪽 지역에 실거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 지역에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좀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총산 차량 기지가 이번 달이죠. 지금 이제 말일인데 지금 현재 좀 착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송산 차량 기지 앞으로 이제 송산 시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송산 시티 안에 들어가는 이 KCT를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송산 차량 기지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서해선과 연결이 되고 서해선 안쪽에 있는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원시선 또 대곡소사선과 또 연결이 되면서 서남부권의 중추적인 역할은 이 철도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안선선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0m까지 쭉 내려가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지금 GTX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도 마찬가지죠. 대신보 안에서 지하철 역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직강 노선이 되는 거죠. 수직 노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평균 속도 약한 100km 이상을 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철도 역사가 나타나 있지 않는 철도 역사가 없는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신안선선 노선도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라든가 학원 쪽 지역으로 연결되는 부분, 또 하나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목감 지역을 지나서 이 광명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서울, 공동, 여의도, 영등포와 같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신안선선 자체가 이렇게 환승되는 지역들을 거의 대부분 거쳐간다. 이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시풍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 학원이라든가 매화, 또 시흥시청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시흥시청은 그 외에도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는 것은 사람 유동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지산이라든가 또 R&D 센터가 또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접근 방법, 상가에 대한 접근 방법, 또 이제 소액 투자의 어떤 접근 방법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안선선은 신안선선의 어떤 수혜 지역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B 구간, 시시청과 광명을 잇는 B 구간과 A 구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은 이 시흥시청과 목감 또 매화 이렇게 매화산업단지하고 어떤 삼각 중추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그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크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시흥시청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좀 약간은 높은 편이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부분에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 이 장현주구 안쪽에 크게 들어서지를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현주구 안쪽에 소액 투자용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안선선 노선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양대에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이 한양대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바로 주변 지역이 세솔동 주변 지역과 지 아파트 또 경기 테크노바트가 위치해 있는데 이 한양대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 약간 10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현재 1차, 2차가 한양대역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솔동 쪽 주변 지역에는 현재 지금 그 토지 구역을 나눠서 현재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유리한 부분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단원마을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단원마을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녹지 환경이라든가 어떤 초, 중, 고가 상당히 좀 잘 붙어져 있고 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이어져 있습니다. 단지 단점 뭐냐면 이 호수역 주변 지역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중앙역까지 도보거리가 상당히 좀 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호수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즉 다란마을 쪽 주변 지역은 도보에 약 한 5분 거리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 또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그래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단원마을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수역과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을 좀 약간 비교를 한다면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은 이 로데오 거리로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 어떤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을 호수역 쪽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앙역 쪽 주변 지역의 로데오 거리로 해서 먹자 상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지만 호수역 쪽 주변 지역의 먹자 상권이 추후에 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신안선선의 그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에 이 매화역과 학원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현재 목감역 같은 경우는 신안선선에 대한 개통 예정지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역 쪽과 매화역 쪽 주변 지역, 이 매화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시흥시청역 쪽, 장현지구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의 어떤 구성이 앞으로 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 또 시흥시청역 주변 지역은 또 이 월급 판교선과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사권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흥시청역은 어떤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가격을 좀 현재 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흥시청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흥시청은 이 소사 원시선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사 원시선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 서해선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신안선선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흥시청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물동량이라든가 이것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인천공원과 연결되는 월급 판교선 자체가 이 판교하고 연결이 돼서 또 경강선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 인천공항의 어떤 접근성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시흥시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좀 올라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흥사거리 쪽이라든가 석수역 쪽 주변 지역, 이 석수역은 이제 광명가구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석수역은 아직 상당히 좀 노후화된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수역과 시흥사거리 쪽 주변 지역은 이 금천구청 쪽 주변 지역과 연관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석수역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잠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또 석수역은 또 1호선과 또 맞물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명 쪽 주변 지역의 테크노밸리가 현재 크게 발전하면서 석수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 구성이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속수역 하게 되면 이 강남순환도로와 안양과 성남도로,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BRT 노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흥사거리와 석수역 또 광명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이 체계화된다면 오히려 광명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직장 수요층을 오히려 석수역 쪽 주변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대림사거리와 이 신풍역 고로디지털 단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풍역 쪽 주변 지역은 바로 옆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위치해 있죠. 신길 뉴타운을 발표를 했을 때 신안선선 예정지라고 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풍역에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토지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사거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신독산 쪽 주변 지역, 이 신독산 쪽 주변 지역은 구로구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도 접합화되어져 있는 동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독산이라든가 대림삼거리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좀 가져가신다면 어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안선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신안선선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반드시 서해선을 연결을 시키면서 서해선과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사람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물동령과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동령과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 지하철 역사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지선이라든가 어떤 물류산업센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트리플 역사권이라든가 더블 역사권이 되는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시고, 기존에 저평가되어졌던 이 서울 지역 안에 저평가되어져 있던 어떤 석수역이라든가 독산역 쪽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앞으로 좀 토지 투자하시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공이 곧 시작이 되고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또 서해선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수혜 지역들 투자자로서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1시간 무료 상담 세미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로 찾아가시면요. 1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 나눠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초 후에 저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끝번호 662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고덕 그라시움 실거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 점검 기간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입주 전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고덕의 아파트입니다. 전망 체크해 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거는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이 분양하셨을 때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했었어요. 이쪽 동네가. 네, 과연 가격이 그만큼 오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일단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매도 시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잡았을 때는 이제 2년 이후에 이제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거주로 해서 한 5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아도 좀 안정적이다. 이제 가격이 좀 더 많이 뛰어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 지역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상일동역과 이 고덕역이 위치해 있죠. 상일동역과 이 고덕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 고덕역과 상일도역, 이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약 한 거의 5천 세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일동역 쪽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미사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일동과 연결이 된 지하철 5호선과 또 이제 지하철 9호선 자체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지하철이 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미사 쪽에 있는 직장 수요층을 이제 안으로 좀 들여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고덕 비즈밸리라든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과연 근데 산업단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 상일 IC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일 IC 쪽 주변 지역에는 현재 지금 미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또 물동량에 대한 어떤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일 IC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상일 IC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위쪽 쪽 주변 지역 또 바로 이제 그 올림픽대로랑 연결이 되면서 또 이제 그 순천간 고속도로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또 이제 그 제2경부고속도로의 연장 사업이라든가 이게 다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그 물동량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근데 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을 그렇다면 유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미사와 어떤 미사와 이 강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은 유지가 되거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또 근데 하나의 단점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전세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거주로 잡았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전세가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좀 가격 자체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그라시움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일군 업체의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자체가 이쪽 그 그라시움 단지 안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생활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쪽에 다 몰려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젊은 층의 어떤 주부들이 원하는 좀 니즈가 많이 좀 충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어떤 그 체육공원 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 또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상일역이라든가 고덕역과 인접해 있고 또 세대수 자체가 거의 5천 세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아파트가 된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올라갈 수 있으면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 시기를 입주 이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안에 그 기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 시기 자체를 2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지 마시고 한 5년 이후에 매도 시기를 잡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였습니다. 장단점 체크해 주셨고요. 또 매도 타이밍도 살짝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4728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자,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실거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실거주하게 환경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전망 어떨까요?
네, 저는 이 아파트는 실거주에는 찬성, 그 다음에 투자 목적에서는 좀 보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세가가 상승에 대한 비율이 좀 이 의정부 쪽에서는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앞으로 근데 이게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약간 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그 실거주 입장에서 이런 아파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성을 하고 아마도 뭐 특별 공급 대상이 돼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정부 2구역의 이 아파트처럼 이 대단지형 아파트가 이쪽 주변 지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자체의 연식 자체가 이제 거의 다가 13년에서 한 15년 이상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정도 되다 보니 이런 어떤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수요자, 또 갖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형 이제 한 300세대, 400세대 되는 아파트의 공급은 있었는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을 해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나서 오히려 의정부 쪽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청약률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청약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참고 대상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고 눈두로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수요층이 더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의정부 쪽은 의정부 시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시청 쪽으로 해서 이 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경전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상업 지역이 상업 지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상당히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죠. 또 앞에는 또 중랑천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도심의 어떤 그 편의시설을 다 가져오면서 어떤 그 편의시설 공간도 녹지 공간도 오히려 좀 마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정부 3구역에 또 위치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정부 3구역보다는 의정부 2구역이 오히려 세대수가 크고 또 기준이 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의정부 2구역 쪽으로 가져가셨다는 게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뭐냐면 의정부 쪽으로 지나가는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한 2028년도 현재 지금 메타가 확정이 되고 나서 현재 지금 설계 검토가 좀 현재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그 GTX A 노선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도에 대한 어떤 공사 진행 방향, 그 철도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한 번 더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눈으로 보는 좀 아파트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자체가 약 한 3,4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까지를 현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GTX라는 광역철도망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히려 이런 어떤 수도권, 저평가되어져 있는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분양가에 대한 어떤 가격,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개발 호재로 인한 어떤 기대 심리를 좀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잘 선택하신 거고 좋은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거주로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끝번호 854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가양역 지식산업센터 2층, 평수는 약 35평 정도 되는데요. 대출도 괜찮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투자 목적입니다. 가양역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괜찮을까요, 소장님? 예, 저는 가양역 쪽의 지사는 아직까지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양역 쪽은 마곡 도시개발지구 안쪽에 들어가는 거, 또 약간 바깥 쪽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물건들은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연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의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어떻게 빨리빨리 충족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속칭 이런 말이 있죠. 삼성 산업단지가 수원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마곡 산업단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쪽 가양역 쪽 주변 지역 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LG 이제 산업단지가 전체 이 서남부권을 먹여 살린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곡 산업단지 하나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마곡과 또 이제 그 판교 쪽,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판교하고도 상당히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LG와 코오롱 이런 어떤 롯데연구소 등 이런 대기업 R&D 특구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파급 효과는 판교의 몇 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마곡 산업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현재 지금 약 한 4만 3천 명 정도, 2만 3천 명 정도가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이 되면 약 한 13만 정도가 이제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쪽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오피스 상업 건물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마곡 산업단지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중견기업들의 어떤 중견기업들의 회사가 이쪽으로 좀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곡 산업단지 안에 연구개발비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토지 자체가 없다 보니 요 자체가 이제 그 9호선 이 양천 향교역과 가양역 이 중비역을 따라서 이제 산업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가양역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급행과 이제 일반이 쓴다는 것이죠. 또 가양역의 분기점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이런 어떤 마곡 산업단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 어떤 이런 산업단지들, 이 산업단지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천 쪽으로라든가 김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연구소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 CJ제일제당의 이 바이오 연구소가 이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뭐 관광시설로 해서 개발한다라는 어떤 그 발표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한번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그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투자를 해도 될까요?부터 매도, 매수 타이밍까지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실 텐데요. 소장님 직접 만나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대1로 충분히 대화 나누면서 든든하게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세미나 부동산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볼 수 있고요. 강남역 1번 출구 3원타워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서초구와 영등포구에서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서초구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잠원동에서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서초구 강남의 중심 상권 중에 하나죠. 서초구 잠원동의 상가.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오랜만에 나온 이 분양형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강남대로의 바로 앞에 붙어 있다.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집결력과 어떤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그런 물건이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강남대로 쪽 주변 지역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대형 평형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서 투자 금액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크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좀 투자하기에 적당한 면적으로 꾸며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분양 면적은 약 한 40.59가 되고요. 전용 면적은 약 한 19.14평방미터가 됩니다.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이 대지 평수가 약 한 800여 평에 지어지는 랜드마크, 이 신사역 쪽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조 자체가 오피스텔 한 개동, 또 메디컬 클리닉으로 또 한 개동 이렇게 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2개 동이 올라간다, 멋지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오피스텔이 한 개 동, 메디컬이 한 개 동 들어가는데 이 근린 상가가 또 들어갑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 시공사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공사가 바로 이 롯데월드를 지은 그 롯데 ENC에서 시공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21년 12월 달에 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이 물건 자체는 분양형 상가입니다. 분양형 상가인데 왜 이렇게 투자 이익가 상당히 좀 쉽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분양형 상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금 10%에 그 중도금 40% 무이자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잔금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내면 상가, 소위 말하면 신사역, 그중에서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7억 9,100만 원으로 평당가 약 한 6천만 원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강남 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왜냐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상가 물건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하시는데, 그만큼 수익률은 외부에 있는 상가보다는 수익률은 약간 작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공실에 대한 염려가 없이 꾸준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으로서 상당히 좀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7호선 논현역에서도 도보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한남 IC하고 반포 IC, 잠원 IC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화가 됩니다. 지화가 돼서 위에가 이제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 본 물건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지 여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먹자상권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본 물건지, 바로 옆쪽에 유명한 간장게장 골목줄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은 논현동 먹자골목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사동 관악수길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관광 지역의 어떤 명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유동인구 자체, 또 관광에 대한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쪽 주변 지역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을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이만큼 좋은 물건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상권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A 상권 같은 경우는 앞선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간장게장의 거리로 유명하고요. 또 노현동 모짜골목과 바로 위쪽에 가로수길과 또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 또 B 상권 같은 경우는 신사뷰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이다, 분양형 상가 물건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이런 물건들은
그 유동인구를 양쪽에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형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의 그 배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구 인근에 약 한 9만여 기업이 있습니다. 9만여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장 수요층이 무려 약 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지하철과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상당히 좀 풍부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사역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신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강남역과 용산역, 현재 지금 강남과 용산을 잇는 현재 공사가 현재 좀 진행 중인데요. 근데 그 강남에서 신사역까지는 2022년이면 신사역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과 연결되어져 있고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오히려 수원 쪽 주변 지역의 그 젊은 수요층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을 해서 이 신사역 쪽으로 많이들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놀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대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 부분과 또 준공되는 시기와도 또 어느 정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세 차익용으로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위례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시키는데 보시게 되면 다 지하철 자체가 강남의 최중심만 지나갑니다. 이번만큼 강남의 최중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례 신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위례 신도시가 예정상이 아니라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착공 시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위례 신사선이 연결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집가 상승도 좀 예견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와 3호선 신사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약 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이게 20분으로 크게 단축을 합니다. 그만큼 신사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꾸준하게 유동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7억 9,100만 원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상 임대가 자체를 6,230만 원을 현재 좀 잡아놨습니다. 이 수익률 약 한 4%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하 1층과 연결이 되면 바로 신사역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하 1층과 연결되는 물건의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층 같은 지하 1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좀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대출금을 약 한 60% 정도에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대출과 예상 임대가를 좀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즉 소위 말하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내가 확실하게 들어갈 금액은 약 한 2억 한 5천만 원대다. 현재 같은 경우는 분양형 상가이기 때문에 현재 좀 계약금 10%만 내면 안정적으로 준공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상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신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또 노년역에서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 또 다양하게 기다리고 있는 교통 호재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층의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구로 가볼 텐데요. 대림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제 대림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대림동 하게 되면 또 신풍역과 연결이 되죠.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7호선 신풍역은 이제 신안산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풍역 자체가 메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신길동 쪽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신풍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풍역에서 약간 도보 약간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통건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좀 염려가 많으신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약간 13억 정도인데요. 투자금 자체가 약간 4억 정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은 약간 10개 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주인 세대가 투룸, 큰 투룸 2개와
큰 거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2018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과 주인 세대가 전세와 월세로 다양하게 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 바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매매가는 13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예정지 신풍역에서 도보에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보라매역과 신대방 상거리역 또 장신배기역이 위치했습니다. 현재 신림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죠. 또 서부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은 현재 확정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대방 상거리를 포함해서 신풍역 쪽 주변 지역에 앞으로 교통에 대한 어떤 호재거리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신도림 역세권 재정비 사업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로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 이 신풍역을 중심으로 한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충분히 좀 기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방이 대리석으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세련되게 꾸며져 있고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간에 새 건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원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원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넓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오히려 약간 작은 대신에 원룸 자체를 약간 좀 크게 만들어서 어떤 개방감을 좀 극대화시킨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안에 자체가 그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자체를 잘 꾸며놔 있던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예상 가격은 약 한 13억 3천만 원이고요.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이 맞춰져 있는데요. 예상 임대가는 7억 1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이 예상 임대가, 즉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억 8천만 원에 월세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림동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주변 지역 자체가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과 아파트가 크게 좀 발전이 되어져 있지만 그 길 건너편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은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선점하시는 것도 좀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 계속해서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투자 정보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로 가시면 소장님 직접 만나시면서 1대1로 충분히 대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하루에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 전화 꼭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한 흐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섭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즐겨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